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베개 시세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머리를 감고 나서 하수구에 수북하게 쌓인 머리카락을 보며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은 적은 없으셨나요?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애써 체념해 보려다가도 거울 속에 비친 휑한 정수리를 보면 마음이 참 울적해지고 자신감도 뚝 떨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의 두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바로 어성초와 자소엽 그리고 녹차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고 친근하게 풀어드려 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꼭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모든 이야기는 일반적인 생활 정보일 뿐이지요. 그러니 어떤 의학적인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탈모라는 것은 그 원인이 워낙에 다양해서 스스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성 남성형이나 여성형 탈모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지고 계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피부과 전문의나 탈모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을 꼭 찾아가셔야 합니다. 정확한 원인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치료법은 따로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어성초나 자소엽, 녹차 같은 식물성 약재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두피 관리 수단일 뿐이지 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머리카락이 도대체 왜 자꾸 빠지는지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탈모의 원인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안드로겐성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남성 호르몬 대사의 영향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아이를 낳고 나서 생기는 휴지기 탈모도 있고 갑상선 질환이나 빈혈 혹은 몸에 철분이 부족할 때도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영양 밸런스가 깨졌을 때 혹은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 생겨도 머리카락은 빠지게 마련이지요. 이렇게 똑같이 머리가 빠진다는 증상이라도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이게 문제다 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어성초, 자소엽, 녹차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예전부터 두피와 모발을 관리할 때 차로 마시거나 겉에 바르면서 활용해온 식물들입니다. 물론 의학적인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자극을 줄여주는 보조적인 차원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보들을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어성초입니다. 이름이 참 독특하지요? 물고기 비린내가 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어성초는 예로부터 세균을 막아주거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용도로 많이 쓰여온 약재입니다. 실제로 실험실에서 연구해 보니 한겸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지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에도 이 어성초가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가 곧바로 사람의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두피가 가렵거나 비듬이 생기고 또 지루성 증상 때문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두피를 청결하게 관리한다는 느낌으로 활용하시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두피가 계속 가렵거나 뾰루지가 나고 진물까지 난다면 절대 마음대로 약재를 쓰지 마시고 피부과 진료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소엽입니다. 보라색 깨십처럼 생겨서 우리가 흔히 차조기 잎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요. 자소엽은 한방에서 아주 오랫동안 차로 마시거나 음식 재료로 써왔지요. 항산화나 항염에 관련해서 일부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소엽이 직접적으로 머리카락 뿌리를 튼튼하게 하거나 머리카락이 쑥쑥 자라게 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몸에 좋은 음식이나 차로 즐기시는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일상에서 참 자주 마시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EGCG라는 성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험실 연구에서는 이 성분이 탈모와 관련 있는 5알파 환원 효소의 활동을 줄여주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건 역시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일 뿐입니다. 녹차를 마시거나 두피에 바른다고 해서 사람의 탈모가 다 낫는다는 임상 증거는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녹차는 그저 평소에 즐기는 향긋한 차로 생각하시고 탈모를 치료하겠다는 단독 수단으로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시죠? 많은 분이 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차로 우려 마시는 것입니다. 어성초와 자소엽, 그리고 녹차를 비슷한 양으로 준비해 보세요. 그 다음 1.5리터 정도의 끓인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잠시 우려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차를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특히 어성초는 성질이 차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손발이 차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 혹은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 역시 위장을 자극하거나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이를 가졌거나 수유 중인 분들 혹은 피를 맑게 하는 항응고제나 갑상선 약, 간 기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한약차를 물처럼 막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하신 다음에 드셔야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알려진 방법은 두피에 바르는 토닉을 직접 만들어 쓰는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제가 오랫동안 실천해오던 방법인데요. 어성초 녹차 자소엽을 2대1대1 비율로 넣고 40분 내외로 끓인 후 식혀서 머리를 감을 때 마지막 헹굼에 쓰거나 두피에 뿌리고 두드려주는 방식이에요. 이미 검증된 제조사에서 나온 두피 전용 제품을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을 바르든 간에 먼저 팔 안쪽에 연약한 살에 조금 발라보시고 하루 정도 지켜보세요. 아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패치 테스트를 꼭 거치셔야 합니다.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 진물이 있을 때는 절대 아무것도 바르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사용 중에 가렵거나 붉게 올라오고 발진이 생긴다면 즉시 중단하고 피부과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피 마사지 하실 때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절대로 손톱으로 긁지 마세요. 우리 두피는 생각보다 훨씬 약하거든요. 손톱으로 긁으면 상처가 나기 쉽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면 모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손가락 끝에 부드러운 살 부분으로 지그시 누르듯이 아주 가볍게 마사지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몸에 좋다는 약재를 찾기보다 사실 더 먼저 챙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습관입니다. 잠을 푹 자고 밥을 골고루 먹고 특히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모발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철분, 아연, 비타민 D 같은 영양소가 모자라면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힘없이 빠지게 됩니다. 살을 빼겠다고 식사를 거르시거나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는 식습관은 머리카락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너무 맵고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조금 줄이시고 채소나 생선, 콩, 달걀 같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두피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샴푸하는 방법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충분히 적신 다음에 거품을 내서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샴푸가 남지 않도록 정말 깨끗하게 헹궈내셔야 합니다. 샴푸 찌꺼기가 남으면 그게 다 모공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머리를 말릴 때도 너무 뜨거운 바람보다는 따뜻하거나 시원한 바람을 쓰시고 드라이기는 두피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도 참 중요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가 머리카락이 자라는 골든타임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사실 시간대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주무시는 게 좋지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과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결국 머리카락이 자라는 주기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머리카락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빠진다면, 혹은 동전 모양으로 둥글게 빠지는 부분이 생겼다면, 아니면 머리가 빠지면서 두피에 흉터가 남거나 염증과 진물이 같이 나타난다면,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절대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초기에 의학적인 치료를 시작할수록 결과가 아주 좋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저 식물성 약제만 믿고 시간을 계속 보내시다가는 나중에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질환이나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 혹은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요. 두피에 곰팡이가 생겼거나 지금 드시고 있는 고혈압약이나 한구울제 같은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다면 새로운 한약차나 보조식품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약사나 의사와 상의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어성초, 자소엽, 녹차는 우리 어르신들이 두피 관리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써온 좋은 식물들이지만 의학적으로 검증된 탈모 치료제는 아닙니다. 차로 가볍게 한두 잔 즐기시는 것은 참 좋지만 이걸 물처럼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은 병원에서 하시고 평소에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두피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생활 습관을 함께 챙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는 어디까지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탈모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시다면 이제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까운 피부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린 작은 결정 하나가 1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분명히 더 건강하고 멋지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정확하고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